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12월 10일 미국의 안전기관은 모든 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비밀 브리핑을 열고 중공의 소금 태풍 해킹 공격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중공문제 특별위원회 민주당 최고의원 라자 크리시나 모트는 회의 후 자신이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12월 7일 바레인 수도에서 열린 지역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서 뉴버그는 기자에게 이번 중공 해커 활동의 일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뉴버그는 많은 미국인의 메타데이터가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더 구체적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그들이 도청하고 녹음하고 가로챈 실제 전화 통화 수가 사실상 고위 정치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그는 중공 해커들이 표적 삼은 미국 고위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는 여전히 이번 해킹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킹 활동은 미국 국가안전기관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곧 취임할 트럼프 정부에 도전을 제기한 것입니다. 뉴버그는 미국 당국이 이 해커들이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을 당시 미국 고위정보 관계자들도 12월 4일 중공 해커 활동에 국회 상원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미국 전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트는 1월 8일 하버드 외교관계협회에서 중공이 트럼프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전화를 6개월 동안 도청했으며 많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에 대해 중공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메스트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재직했습니다. CNN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이 중공 해커들은 당선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부통령 마이크 펜스 등 미국 고위 정치인들과 조 바이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전화 통신을 추적했습니다. 한 FBI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스파이 활동에 관한 가장 상세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FBI가 2024년 말이나 여름 초에 중공의 해킹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FBI 고위 관계자는 해커들이 대량의 전화 기록을 훔쳤으며 이 기록들은 사람들이 어디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정부나 정치에 관련된 인물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해커들이 이러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가로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하원 중공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존 물레나우는 모든 의원에게 중공 해커의 사이버 공격 활동과 규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후 일부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원인 물레나우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관련 정부 기관들의 설명을 실제로 들을 첫 기회였으며 저는 실제로 입법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소금 태풍이라는 이름의 중공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 및 통신 인프라 회사에 침입하여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수사기관이 최근 몇 년간 중공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일련의 사이버 침입 사건 중 최신 사례입니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소금 태풍의 사이버 공격 규모, 깊이, 그리고 범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최고의원 짐 하임스는 12월 6일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 지속성,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 면에서 소금 태풍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취약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임스는 또 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해에서의 비전문적인 공해 활동 외에도 중공 군대와 다른 중공 기관 및 부속 단체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침투해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중공의 공격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해킹 공격이 미국 인프라에 가장 주요하고 가장 활발하며 가장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킹 위협은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 시대 속에서 변화하고 점차 강화됐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 정부는 중공 정부 기관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진행 중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탄 레인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이버 공격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에는 미국 국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몇 년 후 미 대중은 이들 공격 사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현재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장인 젠 이스트리는 이라크로 파견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 육군 정보 장교이자 국가안보국 암호서비스 그룹의 장이었으며 바그다드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스트리는 12월 6일 폭스 뉴스 채널 앵커인 브렛 베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반테러 분야에서 시작했다. 이라크에 배치되어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통신 기술을 이용해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을 어떻게 극단화하는지 목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는 사이버전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부시 대통령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결국 이러한 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트리는 미국이 당시 중공의 사이버 스파이 위협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육군 첫 번째 사이버 대대에서 복무하며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강화 작업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민족주의 국가로서의 상대국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때 중공은 확실히 우리가 주목하던 스파이 위협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중공은 이미 미국의 혁신 기술을 훔쳐 자국의 짝퉁 인프라를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중공 해커들이 미국 회사인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공동 타격 전투기의 생산 정보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공이 출시한 신형 전투기들은 외관과 작동 방식이 미국 전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 중공 해커들은 다시 목표를 미국의 공공 부분으로 돌렸으며 통신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포함됐습니다. 극광 작전은 이러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으로 해커들은 피싱 활동을 통해 야후, 모건 스탠리, 구글 등 수십 개의 회사 네트워크를 파괴했습니다. 구글은 이 해킹 사건 후 중국을 떠났으며 현재까지 중국으로 다시 사업을 되돌릴 계획은 없습니다. 2010년대에는 10년 동안 중공이 미국 내외의 중요한 인프라에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이스트리는 지금 우리는 중공 해커들을 미국에서 교란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을 벌이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확실히 진화한 형태로 저는 이 해킹 활동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사이버작전 추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자주 남중국해에서의 무역 및 군사활동을 사이버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선호하는 목표 중 하나는 대만입니다. 이스트리는 우리는 이미 이 행위자들이 우리의 주요 인프라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스파이 활동이나 데이터 탈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교란적이거나 파괴적인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데이터는 중공이 채굴해서 반도체 제조업체 공급망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트리는 이에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미국인들의 일상에 매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분은 파이프라인 폭발, 기차 탈선, 오염된 물 등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확실히 중공의 계획의 일환이며 제가 직업 생활 중 본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칸 중국 논평가 이열은 중공의 해킹 활동이 높은 조직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 공격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 정부 지원. 중공의 해킹 활동은 종종 군대나 국가안전부 등 기관에 의해 직접 지휘가 이루어지며 이들은 방대한 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침입을 지원한다. 2. 침투 깊이. 예를 들면 소금 태풍 작전에서는 최소 8개의 미국 통신사 및 통신 인프라 회사가 공격 대상이 됐으며 이들에는 베어라이즌, AT&T, T-모바일, 루멘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들의 전화 음성 및 대량의 통화 기록 데이터가 도난당했다. 3. 공격 다양성. 중공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데이터 탈취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파괴, 여론 조작, 스파이웨어 배포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다층적인 위협을 가한다. 4. 전 세계적인 목표. 중공 해커들은 미국을 넘어 유럽, 호주, 일본 등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공격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공의 사이버 공격 활동은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며 그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경제 안정, 국방 안전,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해킹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1. 네트워크 보안 협력 강화. 각국은 협력하여 더욱 긴밀한 국제 네트워크 보안 동맹을 구축하고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중공의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나토와 5개 안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2. 제재 강화. 중공의 해킹 활동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각국은 경제 제재,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여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는 대가를 크게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억제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3. 대중인식 제고. 대중에게 중공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를 하도록 장려하여 중공 해커들의 공격 성공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공의 해킹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공간의 안정성에도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공의 이러한 악행에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협력과 행동을 통해 공동으로 이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며 네트워크 공간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공의 악랄한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의 전체주의 통치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